다이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가지고 가는데 끌려가는 전방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가 이걸 나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다이어가 느린 잘못이냐, 안 나가도 되는 걸 압박을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만드는 장면의 문제이냐라는 거야. 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배는 이거를 따라가서 따요. 왜? 존나 빠르니까. 반도배는 애들이 순간적으로 끌려 나가서 이렇게 압박을 나가더라도 반도배는 존나 빠르니까 이게 따라가져서 여기서 반도배는 이걸 따. 근데 이 다이어는 못한다 이거야. 그럼 다이어가 이걸 못하면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걸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끌려 나가는 것 자체를 안 하게끔 해야지. 저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콘테 때 축구와 콘테 막바지 축구와 엊그제 봤던 토트넘의 축구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그건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제 축구랑 콘테 때 축구랑 달랐나요? 울버햄튼이 슈팅 17개 때렸는데 똑같아요. 근데 왜 똑같냐면 그게 선수예요. 선수라는 거야. 그게 선수 차이야. 그러면 콘테도 무린요도 반도벤이 있었고 메디슨이 있었으면 다른 축구를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축구는 감독발이죠. 감독발은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축구의 기준이 다르죠. 자, 무린요랑 콘테는 내려서서 수비를 하다 카운터택을 칩니다. 예를 들어. 그럼 내려서서 카운터택을 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만큼 상대의 뒷공간이 많이 열린다는 거겠죠? 그럼 손흥민이 뛰고 있을 때 그 패스를 호이베르가 넣어주냐, 그 패스를 메디슨이 넣어주냐, 그 패스를 사르가 넣어주냐, 요 차이에서 손흥민이 더 살아날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봤을 때 빌드업 축구를 하는데 똑같이 그 빌드업 축구를 할 때 이 패스를 사르가 넣어주냐, 메디슨이 넣어주냐, 호이베르가 넣어주냐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축구 자체는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죠. 카운터 어택으로 손흥민이 치고 달리면서 많은 골을 넣으면 그 축구가 재미가 없을까? 재미가 없진 않아요. 허나 손흥민이 뛰는데 패스 자체가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안제 축구가 아래서부터 빌드업 해가지고 풀어나가서 하는 축구가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아래서부터 푸는데 안 풀리면 재미가 없어요. 아래서부터 이게 잘 안 풀리면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그거는 그냥 사람마다의 취향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려앉아서 하는 축구 자체를 재미없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재밌게 보면 또 재밌는 거고, 내려앉는 거에도 그냥 단순히 내려앉아만 있느냐, 내려앉아서 어떤 압박을 하고 이 압박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카운터택을 가느냐, 그 디테일이 보이면 재밌는 거고, 그 디테일이 없으면 재미없는 거고. AS 로마 지금 재미없긴 하더라. AS 로마도 돈을 안 쓰잖아. 벨로티 데리고 한번 뛰어봐 여러분들. 이제 2번 졌는데 여론 확 바뀌는 거 무섭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가 벤투가 빌드업 축구 잘해가지고 아시아 그 예선전을 너무나도 편하게 올라갔을 때는 야 이게 답이다라고 했지만, 월드컵 나가기 바로 직전에는 이게 뭐냐 여론이 바뀐 것처럼 포스테코글루가 4연패를 한다 5연패를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축구가 더 이상 맞다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력 도르가 중요한 거예요. 경기력이 얼마나 재밌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경기력이 얼마나 재밌을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주전이 돌아왔을 때 경기력만 올라와주면 다 용서함. 근데 주전이 안 돌아오니까, 주전이 돌아와야 되는데 주전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주전이 돌아왔을 때 바로 좋은 활약을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변수가 생긴 거잖아. 변수에 대응을 해야 돼. 변수에 대응을 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무조건 변화를 줘야 돼. 이 변화를 안 주면 안 되고, 어제 보여준 빌드업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콘테는 빌드업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콘테도 로우 빌드업 했어요. 콘테 축구 자체가 애초에 후방 빌드업에서 건너뛰기 하면서 적습치는 게 콘테 축구예요. 그래서 콘테도 빌드업을 했었어요. 콘테 빌드업과 어제 빌드업이 그래서 별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록이 있는 거잖아. 이게 이번 한 경기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과거가 있잖아. 과거. 바로 지난 시즌 바라봤을 때 이 친구들로 빌드업을 했잖아.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은근히 전방 압박도 안 했다 여러분들. 난 로메로 나오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백티브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 로메로가 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로메로가 오면 로메로가 왼쪽을 갑니까? 다이어가 왼쪽을 갑니까? 로메로가 돌아왔을 때 다이어가 왼쪽을 갑니까? 로메로가 왼쪽을 갑니까?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왼쪽으로 누구 보낼 거야? 제가 다이어도 진짜 불쌍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반도벤이랑 뛰는 다이어도 한번 봐보고 싶어.
제가 지난 시즌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로메로나 다이어가 옆에 본인보다 잘하는 수비수가 오면 이 둘도 괜찮아 보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지난 시즌 저랑 함께 축구 보신 분들은 아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이어나 로메로 이 두 선수 다 옆에 자기보다 좋은 수비수,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수비수가 온다면 이 둘 다 괜찮아 보일 수 있다. 근데 다이어는 맨날 뛸 때 벤 데이비스야. 다이어는 씨가 맨날 뛸 때 벤 데이비스고 로메로야. 나도 이 친구가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랑 좀 뛰는 걸 한번 봐보고 싶어. 진짜 이 정도면은 불쌍해. 한번 봐보고 싶어. 제가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대표 김민재랑 나폴리 김민재랑 미넨 김민재랑 같나요? 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가대표 김민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김민재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중요한 경기 때 못 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김민재 선수 국가대표 경기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약팀이랑 할 때 김민재 말고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 선수들이랑 뛸 때 김민재를 보면 대표팀에서는 김민재가 와 하는 장면이 많이 안 나와요. 강팀이랑 붙거나 비슷한 팀이랑 붙을 때. 왜 안 나오냐? 옆에가 불안하니까, 앞을 보호를 못 해주니까. 똑같아요. 어제 토트넘 경기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데이비스랑 다이어가 보호받지 못했어요. 이거 이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왜 다이어 잘못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 어제 경기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다이어, 벤 데이비스 이 친구들 뛰면 더 수비형 미드필더가 도와줘야겠죠? 도움을 안 줘. 내가 다이어면 진짜 죽방망이 때리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벤 데이비스면 제가 가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개 지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한 게 없어. 비수마, 호이베르 둘 다 어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믿고 있던 호이베르도 어제 진짜 별로였어요, 위치가 바뀌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전방 압박 아닌 전방 압박, 제차 압박에 가고 있는 토트넘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나 현재 이렇게 윗지역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결국에 이거를 르미나가 풀어나오면서 패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앞에가 여러분들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공간, 다이오와 벤 데이비스 사이의 공간이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대로 이런 패스가 너무나도 쉽게 현재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쉬웠다는 게,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를 세워놓을 거면 요 앞이라도 제대로 보호를 해주던가, 이 앞을 보호 안 할 거면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위주로 수비 전술을 짜던가 했어야죠. 근데 앞은 비워놓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안 그래도 그냥 뛰어도 힘든데 뛰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아니 그냥 가서 제발 부탁인데 수비만 열심히 해줘라고 그냥 정말 간단한 지시만 내리고 들어가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얘네들로 4위 가기가 힘든데, 너무나도 전술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올 수 없었다라는 거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이 또다시 전방 압박을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전방 압박, 이번 시즌 토트넘의 좋은 전방 압박은 뭡니까? 끌려나가는 전방 압박이 아니었고, 얘네가 공을 받기 전에 미리 가서 붙어주면서 부담을 주는 전방 압박이었어요. 웅님아, 그냥 말씀드리면 다이어가 파이팅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웅님이 그냥 다이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이어가 뭐가 파이팅이 안 보여. 뭐 파이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경기 뛰고 태클 하나 하고 파이팅! 토트넘! 막 이래야지 파이팅이 아니잖아. 막 이야! 쫙! 막 이래야 파이팅이 아니라 이거야. 파이팅의 그 기준이 뭔데? 쫙! 태클 하나 하고 관중석 바라보면서 이게 파이팅 아니다 이거야. 다이어 어제 경기 뛰면서 파이팅 막 비카리오한테도 하려고 하고, 막은 다음에 막 어떻게든 또 막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역량이 안 되는 거지. 다이어 아스날에 있었으면 문도구님도 열불 냈을 거임. 아니 다이어 안 받아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다이어 안 받습니다. 근데 이 경기 결과를 봤을 때 다이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가지고 가는데 끌려가는 전방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가 이걸 나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다이어가 느린 잘못이냐, 안 나가도 되는 걸 압박을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만드는 장면의 문제이냐라는 거야. 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배는 이거를 따라가서 따요. 왜? 존나 빠르니까. 반도배는 애들이 순간적으로 끌려 나가서 이렇게 압박을 나가더라도 반도배는 존나 빠르니까 이게 따라가져서 여기서 반도배는 이걸 따.
근데 이 다이어는 못한다 이거야. 그럼 다이어가 이걸 못하면 이렇게 끌려나가는 걸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이 끌려나가는 것 자체를 안 하게끔 해야지. 근데 다이어가 이렇게 끌려나갔고 결국 여기서 쿠냐가 퍼스터치로 베껴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인 누리한테 오고요. 울버햄튼 선수가 3명, 토트넘이 2명인 상황밖에 안 와요. 오른쪽에 포로, 센터백에 다이어, 벤 데이비스, 황로야를 뛰게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맞았는가?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아인누리가 패스 줬으면 사실 여기서 동점골이 나오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아인누리랑 세메두가 이런 플레이는 좋지만 결정적인 지역에서 패스나 슈팅이 안 좋았다. 자, 이번에도 봐보세요. 아인누리가 너무나도 쉽게 마르세유 턴으로 베끼고 나오고요. 치고 나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희찬 힙투덜립 벌써 하고 있죠. 지금 황희찬 보면은 보이잖아요. 힙투덜립 하면서 개 뛰고 있고 옆에 쿠냐 보면 아시겠지만 벌써 얘는 몸이 앞으로 가 있어. 근데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또다시 빗수마가 너무 쉽게 베껴지는 거야. 수미가 삭제가 되면서 르미나도 공짜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보세요. 이 수미가 3명이 있는데 울버햄튼은 4명이 있는 거야. 포백 앞이 보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백 앞이 전혀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단순 수비력이 안 좋은 수비수들의 잘못일까? 수비수들이 수비력이 안 좋은 걸 아는 감독의 전술적인 미스였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스톤 빌라다, 이게 밀고 나온 뉴캐슬이다 라고 하면은 무섭다라는 겁니다. 전방 압박을 셉셉이가 나가니까 다이어 끌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라인을 맞추려고 하다가 황희찬이 뛰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 번에 여기서 롱킥이 들어가고 황희찬이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황희찬이 사실 앞선 상태에서 약간 넘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파울 안 나온 게 진짜 천만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가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얘는 빠른 선수가 아니라 반더벤처럼 여기까지 벌써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 있을 수가 없는 선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저는 진짜 이거는 황희찬이 파울을 얻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압박을 해서 압박을 통해서 뺏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통해서 상대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쉽게 이 뒷공간을 때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축구를 가져갔다라는 게 잘못됐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전술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자, 얘가 황로얄이에요. 얘가 벤 데이비스고요. 얘가 다이어고요. 얘가 페드로 포로예요, 여러분들. 풀백을 다 양쪽에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느린 선수들인데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명의 더 수비수가 없는 거야. 없잖아 여기 여러분들 풀백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치고 나오게 되면 벤 데이비스가 끌려나갈 수밖에 없고 끌려나가기도 힘들고 무르기도 힘들고 얘네들은 힘들었다라는 거야. 얘네 둘이 어제는 정말 불쌍할 정도로 힘든 수비를 많이 했어요. 얘가 여기서 벵가드르든가 얘가 만약에 길게 치잖아요. 길게 쳤을 때 반더벤은 달리기가 너무 빨라서 이거를 나가면서 반더벤은 자를 수 있는 유형의 선수였던 거예요. 터치가 조금 안 좋거나 얘네들이 조금 길게 치면 반더벤은 이걸 나가서 자른다라는 거야. 이 차이예요. 감독도 잘못 아니죠. 감독도 센터백 다이어 팔아라. 센터백 한 명 더 말했는데 레비가 못 구해줬죠. 다이어 남긴 레비 잘못임. 그니까 또 이렇게 되면은 감독 잘못이 아니고 그럼 레비 잘못이 되고 그럼 레비 잘못이 되면 결국 그게 토트넘 잘못이고 그럼 토트넘 잘못이 되니까 토트넘이 4위권에 들기 힘들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타고 올라가면 결국 물레방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맞이하는 거예요, 토트넘이 항상. 다 라인 올리고 다이어랑 벤 데이비스한테 이렇게 수비하라고 했을 때 이거 막을 수 있는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반다이크, 김민재, 반더벤, 리디거밖에 없어요. 메이비 알라바? 요 정도 말고는 이 상황에서 좋은 수비를 해낼 수 있는 수비수가 많이 없어요. 반더벤이 진짜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더벤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용표 해설위원님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줄넘기 1000개에서 막 민첩성을 올린다. 지금 다이어가 줄넘기 1000개 하면 무릎 나가요. 다이어 지금 줄넘기 1000개 하면 이 경기 때 미끄러져요. 1000개를 하면 안 돼, 얘는 줄넘기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수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더 좋은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거를 날리게 되면서 기회가 일어나고요. 자, 다이어의 파이팅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날리자마자 다이어가 뭐합니까? 야, 방금 우리 이거 2명이서 수비 잘했다 다이어야 하면서 박수 치고 있어요. 다이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다이어가 방금 야 우리 이거 방금 잘 막아냈다 하면서
파이팅에게 박치고 있다 이거야 다이어. 파이팅 없지 않았어. 그리고 이 장면도 봐보세요. 또다시 울버햄튼이 너무나도 쉽게 몰고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페드로 포로는 또다시 안에 들어가 있죠. 황로얄도 안에 들어있다가 커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밖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둘 뛰는 거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여기서 뛰어 들어와야 되니까. 페드로 포로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자리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드가 비게 되죠. 그러면 다이어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이어가 얘를 잡아야 될까요? 패스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다이어가 얘를 잡아야 될까요? 얘 어떻게 축구해 얘가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느린 선수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 패스가 이렇게 이어지게 됐고 다이어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다시 아임누리의 컷백 패스가 나오죠. 자, Where is our 수비형 미드필드? 뒷공간도 커버를 얘네가 직접 다 해야 돼. 앞공간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보호를 안 해줘. 선수들은 느려. 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쿠냐의 세모발 때문에 실점을 안 한 장면이에요. 5대 0으로 지고 4대 1로 졌어도 할 말이 없었던 경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빨라야 된다는 거잖아, 수비수가. 여러분들. 수비수들이 그래서 한 명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한 명은 빨라야 되고 한 명은 빨라야 되고 한 명은 파이터여야 되고 한 명은 지능적이어야 되고 한 명은 빨라야 돼요. 그래서 빠른 선수의 중요성이 있죠. 근데 여긴 둘 다 느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쉽게 골이 안 들어갔고요. 호이베르도 이날 경기 제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패스가 너무나도 쉽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 이 상황에서 패스가 쿠냐에게 공짜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쿠냐한테 패스가 너무 쉽게 이어지다 보니까 쿠냐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려치게 되죠. 그러니까 다이어나 벤 데이비스는 나가려다가 뭐해?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근데 이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결국 다이어가 막아냈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나왔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 도대체 얘는 뭐하고 얘는 뭐하냐는 거야. 이렇게 쉽게 크로스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이어는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맞고요, 벤 데이비스 여기 있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서 뒷공간 침투해오고 있는 칼라이시치에게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헤딩골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 헤딩을 해서 이게 들어갔어. 이것도 여기 가만히 멀뚱히 서서 봤던 다이어 잘못이야? 이것도 여기서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던 벤 데이비스의 잘못이냐는 거야.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야. 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전술적인 잘못이고 전술적인 선택의 부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포스텍이 자기 선수에 맞춰서 변화를 줬어야만 했다라는 거야. 진짜 미들진이 너무 못했어요, 오늘 경기. 라인을 저는 내렸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제가 그거는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황희찬이 여기서도 드리블 치는데 혼자서 3명 제끼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와. 너무 쉽게 들어와. 근데 한 번 벤탄쿠르가 이걸 내려와서 뺏어줍니다. 그래서 벤탄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도와주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 연결을 통해서 토트넘이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앞을 조금만 보호해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런 거를 도와주면서 따주니까 바로 이런 턴오버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결국 손흥민에게 기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를 커버를 안 할 거면 앞이라도 제대로 커버해줬어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문제의 골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카리오가 공을 잡고 있어요. 울버햄튼의 위치를 봐보자. 그리고 토트넘의 위치를 봐보자. 야, 골킥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현재 폭백의 위치예요. 90분인데 빌드업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가져가. 90분에 굳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